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최정입니다. 오늘도 티타임 글로벌 IT 정보가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 출발하시죠. IoT다, IoE다.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그 영역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이 네 개가 싸워서 누군가가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할 건데. 안녕하세요. 네. 상 키운다 들어와라. 하나의 콘서트를 봤다. 네, 티트렌드 구두에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부석 같은 존재인 보석 거죠. 같은 존재. 네, 오늘의 티. 이 사물 인터넷. 이 말도 많고 굉장히 뭔가 많이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역시 그 실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건데, 이제는 사물 인터넷 개념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지금 현재 어떤 비즈니스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건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경현 컨설턴트 그리고 박경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말이에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뭐 이제 IoT다, IoE다, 뭐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논할 단계는 사실 넘어섰죠. 대부분의 분들이 다들 사물 인터넷이 뭐다라고는 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빅 플레이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의 사물 인터넷 영토를 넓히려고 예.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큰 회사들이 이게 시장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군요. 크게 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통신 쪽, 그리고 통신사.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 제조사.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 업체, 그리고 플랫폼 오라클이나 IBM 이런 솔루션 업체들 총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진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통신 진영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죠. SK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의 라이프에 대한 사항들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리바트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거울에서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개인의 건강 정보나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KT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어떤 습관에 기반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LG U+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홈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락이라든지 CCTV 서비스인 맘카 등의 제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라이프 스타일과 스마트 홈, 네, 뭐 굉장히 이쪽에 밀접해 통신사가 있죠.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홈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 홈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네. 자동으로 집을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보안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 시장 자체가 예. 네트워크가 없으면, 이제는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런 서비스가 그렇죠.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네. 뭔가 좀 더 수익원을 더 올리겠다라고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 네.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IoT 시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구글이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는 스마트 홈 영역인데요. 네스트 랩스라는 업체를 네. 인수를 했었죠. 맞아요. 이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썼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준으로 해서 총 한 462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잘 짜여진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제 무형 자산인 거죠. 이런 자산을 인정을 해서 흔쾌히 비용을 지불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이 직원들에게 대부분 구성이 애플 직원입니다. 그래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이팟을 만들었던 토니 파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CEO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업체를 인수를 한 건 뭔가 스마트홈 분야의 특허를 가지고 자기만의 세력을 키우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제조업체도 스마트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좀 기계 장치가 도와주는 형태인데요. 구글은 약간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 완전 무인 자동차입니다. 이제 최근에 영상에서 봤던 버블카라고 차 기자님이랑 예. 좀 닮았죠. 저도 코알라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왜 저하고 닮았습니까? 저 약간 예? 코알라 좀 닮았다고 예. 딱 이렇게 전혀 같이. 지금 약간 충격적인 발언을. 네. 그래서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교통 상황, 예. 네, 그런 거에다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무인으로 운송을 해주거나 뭐 택시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물품을 배송하는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글이 로봇의 두뇌가 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뭐 데이터적인 뭐 자질은 있다, 역량은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로봇 팔을 만들 수 있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를 9개를 인수를 하면서 로봇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애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의 가장 특이한 점은 2013년에 아이비콘이라고 해서 비콘 붐이 불었었죠. 이번에 뭐 WWDC에서도 이제 아이비콘이랑 이런 월렛 서비스, 애플페이 결제까지 붙여서 뭔가 오프라인 시장까지 뭔가 커머스 시장까지 뭔가 애플의 시장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역시 이제 자동차 이야기, 스마트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그런 뭐 쇼핑몰이라고 생각한다기보다 아마존에는 랩 126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어서 하드웨어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전자책인 킨들도 이곳에서 개발을 해냈고요. 파이어폰, 에코라는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로봇 비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온라인 커머스 업체다 보니까 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뭐 또 드론을 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아마존 물류센터에 키바 시스템즈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창고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AWS로 가장 유명하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IoT의 두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사물 인터넷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조사 진영. 제조사 진영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현재 한 스마트 홈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카, 산업 인터넷 분야에서 이제 제조사들의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 홈을 살펴보면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과 LG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과 LG의 이제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서로가 연계시켜서 통합시키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LG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기에 대해서 제어하는 작업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뭐 홈챗을 통해서 보일러 꺼주세요 하면은 보일러가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카 이미 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스마트 카 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빌리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라는 업체가 일반 자동차를 스마트 카로 바꿔주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에 그 기기를 꽂으면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자동차 내에 이제 컨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무래도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칩이 중요하잖아요. 이 칩 만드는 회사들도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더군요. 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텔이라든지 퀄컴 같은 업체들이 이제 단순 칩 제조에서 넘어서 패션 웨어러블 팔찌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어떤 컨셉트카, 스마트 컨셉트카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솔루션 사업자. 어떤 분위기입니까? 솔루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들이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 뭔가 기업 경영에 있어서 효율화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스코라든가 IBM, 뭐 인텔,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뭐 대표적인데 이 솔루션 사업자 자체가 하나하나의 이제 제품을 만든다기보다 좀 규모가 좀 크죠. 스마트 도시 또는 어떤 기업이 이런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뒤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이제 통신, 플랫폼 그리고 이제 제조, 솔루션 한 4가지 진영이었던 움직임, 대표적인 진영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요, 이 4개가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4개가 싸워서 누군가가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군을 많이 끌어들이냐, 누가 더 많이 연결시키느냐가 이제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표준 컨소시엄을 통해서 본인의 우군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 누군가가 표준을 잡아야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표준화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표준화 전쟁에서는 지금 우군을 끌어들이는 정도고요. 스레드 그룹이라든가 OIC, 올신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표준 단체들이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전략 자체가 어떤 표준 단체가
승리를 할 거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양다리 전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가 이길지 승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시스코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도 여러 군데 표준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물 인터넷의 미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한 5가지 정도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첫 번째는 뭐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업자들이 변할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중심의 세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자체가 어떤 센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센서에 의해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지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IoT 제품을 계속 내놓게 될 거고요. 그렇죠. 큰 기업들이 M&A를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M&A 시장과 다양한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과 협력의 공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만물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만큼 영역이 되게 넓습니다. 그 영역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협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마지막으로 약간 좀 뭐 우려되는 이야기가 좀 있군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데이터로 이제 세상이 움직이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서로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